안녕하세요, 맥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id you study this week? Did you study this week? 생각하셨나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번 주에는 공부를 안 했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제가 실제 제 학생의 대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대답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학생이 말하기를 No, I don't study. No, I don't study. 이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아래에다가 타임 링크로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형이 나오는 부분을 걸어둘게요. 거기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대답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부디 제발 꼭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영어 회화에서 시제가 많이 중요한데 제가 영어 수업을 하면서 영어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오고 갈 때 생각보다 시제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대화에 좀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선 동사의 시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영어 회화에서는 과거 시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과거 시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뒤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게요. 우선 현재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현재형을 어떤 식으로 쓰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는 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틀렸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현재형을 쓰시면 안 돼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현재 진행형이 좀 더 맞는 거죠. 이제 현재형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현재형 동사는 우리의 습관 아니면 습관 같은 자주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현재형 동사를 쓰게 됩니다. 매일 등교하는 학생 그리고 출근하는 직장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학생은 지난주에도 학교를 갔고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거고 다음 주에도 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습관 같은 행동이죠. 그래서 만약에 남학생이 학교를 다닌다면 he goes to school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직장인은 지난주에도 회사를 갔고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거고 다음 주에도 갈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사원이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she goes to work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습관이라고 해가지고 꼭 매일 하는 버릇 같은 행동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이랑 직장인이 주말에는 학교랑 회사를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현재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 Did you study this week?에 대한 대답을 보러 갈게요. No, I don't study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do와 don't는 어떤 시제죠? 맞습니다. 현재형이죠. 현재형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습관 같은 행동을 할 때 쓴다고 했죠? 그렇다면 I don't study는 동사인 공부하다를 현재형으로 부정한 대답인 건데요. 다시 말하면 나는 과거에도 공부를 안 했고 현재에도 안 하고 미래에도 안 할 거라는 습관같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돼요. 물론 진짜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거나 저에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어느 정도는 공부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I don't study는 틀린 대답이 되는 거죠. 좀 더 올바른 대답은 사실 do와 don't의 과거형이 did 아니면 didn't를 써서 I didn't study. 저 이번 주는 공부 안 했어요 라고요. 현재형을 쓰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은 간단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건데요. 미래형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will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eat a hamburger for lunch. 현재형 시제를 썼으니 습관 같은 거죠. 나는 평상시에 점심에 햄버거를 먹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will을 넣어줄게요. I will eat a hamburger for lunch. 나는 점심에 햄버거를 먹을 거야. 현재형에 will만 넣으시면 웬만한 경우 미래형이 돼요. 쉽죠? 그리고 will처럼 미래형으로 비동사 going to가 있는데요.
I will eat a hamburger for lunch 대신에 I am going to eat a hamburger for lunch. 나는 점심에 햄버거를 먹을 거야 라고 마찬가지로 미래형이 되는 거죠.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will과 be going to에는 분명 어감에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시제의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게 우선이니까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과거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과거형은 말이죠,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시제예요. 영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할 때도 어떠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계획, 의지보다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있던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때 뭐뭐 했던 거 기억나? 나 이거 했었다? 나 저것도 했잖아. 나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우리 갔던 데가 어디였지? 우리 저번에 뭐 먹었지? 그거 뭐였지? 등등요. 대화는 무언가를 해왔던 경험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고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과거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장을 쓰고 있죠. 제가 지금 한 행동을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I wrote Maxon's English tip이 돼요. 비록 이 글을 쓴 지 몇 초밖에 안 지났지만 write의 과거인 wrote를 쓰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몇 초밖에 안 지났지만 지난 건 분명 과거예요. 무엇이 되었건 1초라도 지나면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중이라고 예를 들면 저나 상대방이나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은 멈춘 순간부터는 과거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을 이야기하고 싶을 땐 그것도 다 과거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과거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만큼 과거형 동사들을 진짜 많이 아셔야 해요. 아는 만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동사 뒤에 d 아니면 ed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불규칙 동사들도 많으니까 과거형 동사들을 많이 암기하시려고 노력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시제 중에서도 이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제를 공부하면서 좀 더 복잡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일단 이러한 완료 형태들은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 완료형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영어 회화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부디 완료형은 나중에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